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금리는 경제성장 수준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아파트 2차 사기는 안 당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때문에 당하는 사기가 많은데 금리를 조금만 더 평소보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B가 뱅크입니다. 뱅크, 은행. 오른쪽이 공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가게라고 볼 수도 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공장을 돌리는데 또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빌릴 때는 금리 3%에 빌려가지고 이익이 4% 수준으로 난다. 그러면은 돈 빌릴만 하죠. 아주 흡족한 결과는 아니지만 3% 대출받아서 4% 이익 나면은 빌릴만 합니다. 요게 평균적인 영업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자연스럽게 원래는 결정이 되어야 정상이겠지요. 영업이익이 4%, 성장 수준이 영업이익 4% 정도 되니까 대출금리가 3%, 그리고 예금금리는 2%,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금리가 책정이 되겠죠. 요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이상한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2%, 3%, 4% 요게 정상인데 창조 경제인지 불로소득 주도 성장인지는 몰라도 이상한 걸 도입을 합니다. 미래의 소득을 부채 형태로 미리 땡겨와서 이 땡긴 부채를 부동산 시장에 투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고 백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PF 대출금리 5% 받아가지고 분양을 하면은 다 완판이니까 사기 좀 치면 되죠. 옆에 인근 물건들, 인근의 아파트들 가격 좀 들어 올려놓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분양가 책정하면은 로또 분양이다. 사기 쳐가지고 완판 분양시키면 다 팔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게에서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에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아파트에 투자를 하니까 1년에 10% 정도 수익이 나더라. 너도 나도 다들 이 시장에 뛰어든 것이겠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미래의 소득을 왕창 땡겨다가 부채 형태로 허락을 해줍니다. 부채 많이 발생시키도록. 이러한 모습을 봐서 지금 금리에 대한 생각이 좀 왜곡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금리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미국만 경제가 좋은 거, 요것도 금리 왜곡에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만 보면 영업이익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출받아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 받아 놓는 것은 맞겠지만 대출을 받는 목적이 투자를 해서 다시 뭔가 영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면은 지금 상황은 잘못 생각한 것이겠죠. 영업이익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특히 내수만 보면은 영업이익이 처참한 결과일 겁니다. 그나마 수출하는 기업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이겠지만 내수만 보면은 처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 수준이 높으니까 금리는 오히려 좀 올라갔죠. 그런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출금리가 담보대출도 그렇고 전세 대출은 더 심하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국가가 필사적으로 주택가격 방어에 힘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체감하는 금리는. 그런데 문제는 PF 금리, PF 지금은 12% 이렇게 가지요. 지금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할 시기가 아니죠. 왜 그런가? 국민들 다수가 대출받을 여력도 안 되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산 사람들은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죠. 아무도 적극적으로 대출받아서 집 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금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만약에 다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다 엄청나게 좋아지고 또 빚내서 집 사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요게 달라졌죠. 영업이익이 지금 낮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때문에 더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PF 대출금리, 투자 수익, 아파트 투자했을 때 수익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주택 급등, 금리 수준과 맞지 않는 주택 시장 온리 가격 상승한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향후 몇 년 경제 성장분을 땡겨 먹어서 키웠는데 그게 역효과가 나서 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인구 감소는 곧 경제 성장 속도의 급제동을 의미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향후 몇십 년 경제 성장분을 땡겨 먹어서 주택 가격을 키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인구 문제 때문에 절대 그런 주택 불장이 재현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택시장 성장에 집중을 했고 다른 나라들 중에서 괜찮은 나라들은 미래를 먹여 살릴, 미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산업에 집중을 했고 그 차이가 지금 극명한 거죠. 만약에 절대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미국하고 한국이. 그러면 한국은 기준금리가 0에서 0.5%가 맞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죠. 기준금리가. 그리고 5% 갈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왜냐하면은 지금 AI가 생각보다 큰 성장을 만들어줄 경우에 기준금리 5% 절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죠. 그런데 요 두 나라가 단절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같은 우리에 한국과 미국이 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 났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일 났다고 저는 봅니다. 기준금리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2,000원에서 만원 찍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 돈 가치가 떡락한다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달러 표기 주택 가격을 보면은 나중에 장기간 시간이 지나서 우리 주택 가격을 달러 표시로 한번 보면은 반에 반값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주택 가격을 방어할 것이 아니라 인구 절벽을 방어해야 된다. 그 인구 절벽 방어를 실패하면 달러로 표기된 대한민국 주택 가격은 정말로 완전 떡락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